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mik병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몸이 너무 가려워서 샤워 로션을 듬뿍 바르고 해도 여전히 가렵고 다리에는 각질이 올라와서 보기 흉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손바닥으로 비누 없이 물 샤워 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브라보. 이분이 잘하신 거예요. 이분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건 전형적인 그 건성 피부염이에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체 피부에서 노출돼 있고 가장 세균이 많이 오염된 자리는 손바닥 얼굴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다 그냥 물로만 비누질 이렇게 부드럽게 해요. 근데 옷 입고 뭐 이렇게 항상 가리고 있는 자리를 씻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듣고 깨친 거죠. 세수도 이렇게 하는데 몸도 이렇게 씻으면 된다. 처음에 한 달은 되게 지저분해요. 늘 때 밀던 사람이 목욕을 손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허옇게 한 달 계속 일어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꾸 때를 밀어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각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각질은 너덜너덜하게 올라와요. 제대로 만들어진 각질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비늘처럼 딱 결이 잡히면 40년 때 한 번 안 밀은 내 팔처럼 이렇게 늙어서 이렇지 만져보면 부드럽거든요. 매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 만져보면 매끈하죠. 거꾸로 가는 거 말고 제대로 만지면 미끌매끌하잖아요. 그렇게 각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너덜너덜하게 자꾸 때를 밀면 속살이 나와서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꾸 마르면서 이제 가렵고 건조해지죠. 그것만 안 하시더라도 하다못해 벌레도 덜 뭅니다. 그래서 때 밀어서 좋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마음이 개운하다는 정도.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눈썹 상안검 수술을 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흉이 옅어지지 않습니다. 네. 피부과에서 흉을 옅게 해주는 시술이 필요한가요? 이마의 감각도 잘 돌아오지 않아요. 4개월 만에 흔히 말하는 쌍꺼풀 수술이죠.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지만 배웠던 얘기를 하면 쌍꺼풀 수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개법이 있고 매몰법이 있어요. 매몰법은 그냥 그 몇 군데 딱 그 쌍꺼풀 생길 자리 찝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죠. 절개법이라는 거는 칼을 대서 피부를 절개하고 피하제방까지 절개한 다음에 고개 안에서 내부부터 차곡차곡 꼬매가지고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하고 나서 내 것 같이 느끼려면 1년은 넘게 걸립니다. 1년 이상. 부기가 오래 가는 사람이 2년까지도 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절개를 할 때 혈관도 절개되고 신경도 절개되고 그 다음에 임파관도 절개가 다 가는 거지만 근데 눈이란 게 얼마나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 손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술자의 잘못이 아니라 수술 자체가 절개를 해서 찢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각이든 부종이든 붓는 것도 있을 거예요. 살짝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그 끊어졌던 임파관이 연결되고 끊어졌던 가는 혈관들이 연결돼서 자연스러워지려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필러를 주입하고 얼굴에 터짐이나 울퉁불퉁함이 생겼어요. 40대 후반인데 이제 더 터짐을 느껴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대에 벌써 필러를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필러의 종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안에서 들어가서 시간이 되면 자연 흡수돼서 사라지는 필러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남는 필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적당하게 섞어서 조금 길게 가는 필러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알루로닉산 HA라고 하는 100% 하이알루로닉산은 들어가면 대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다 자연 흡수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작용을 운운할 게 없는 게 급성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있어요. 이물 반응 생기면 퉁퉁 붓고 하는 건 제거하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의 영구적인 부작용은 남을 수가 없어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문 이렇게 울퉁불퉁해졌다는 건 영구적인 필러나 아니면 영구적인 필러와 HA를 적당히 믹스한 그런 필러일 거예요. 그러면 영구적인 필러의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생겼다 수술해서 제거하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죠.
자기 피부도 무게감 때문에 처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이물을 집어넣었다. 밑으로 좀 더 처지겠죠. 그래서 아주 그 울퉁불퉁함이 보기 흉하다. 예, 수술해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에 좁쌀 같은 오돌토돌한 거 요철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해야 없어질 수 있나요? 이마에 좁쌀같이 오돌도돌한 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비립종이죠. 비립종이라 그래서 노화 현상으로 피부 안에 미색, 그러니까 옅은 계란 노란자 색깔의 알갱이들이 좁쌀 크기 정도로 두둑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레이저로 제거하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드름도 저런 모양으로 똑같이 생겨요. 흰색 여드름, 백색 면포가 보면 딱 이렇게 생겨요. 그거 약 먹고 약 발라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기는 게 피지선 비대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나이가 좀 더 많이 드는 60대 정도 되면 우리 피부 밑에 있는 피지선이 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딱 이런 모양으로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한관종이 생겨도 이런 모양으로 생겨요. 이것도 피부에 생긴 일종의 양성 피부 종양인데 한관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크라인 한선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요. 한관종하고 에크라인 한선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치료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 5가지 좀 되잖아요. 감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진단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하면 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마지막 2가지. 한관종, 에크라인 한선종. 이러면 요놈은 치료가 되게 어렵습니다. 해도 흉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감별하면 됩니다. 마지막 2가지는 흔치는 않아요. 늘딱 나오는 질문인데 멜라논 크림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여름 때 겨울 언제 바르는 게 좋은지, 선크림을 발라도 자외선이 가는 팁인지, 레이저 대신 멜라논 바르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갖고 있는 병이 뭔지에 따라 다르죠. 멜라논은 꼭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미가 있으면 쓰는 거예요. 기미가 있으면. 그 다음에 검버섯 중에 만졌을 때 만져지지 않는 갈색 반점에 쓰면 좋아요. 2가지예요. 그래서 2년을 넘게 써도 평생 써야 되는 경우는 평생 써야죠. 대신에 1년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휴지기를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언제 바르는 게 좋겠어요? 봄, 여름, 가을 쓰고 겨울, 이듬해, 봄 빼고. 왜냐면 그때는 다 좀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레이저 대신 멜라논, 레이저보다 멜라논 효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요. 레이저가 더 효과 좋은 거는 만져지는 검버섯은 레이저가 더 좋고요. 기미의 경우는 멜라논의 효과가 더 낫고요. 그래서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멜라논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레이저가 훨씬 더 나은 경우도 있고 2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제품을 어떻게 약이든 치료 방법이든 화장품이든 특정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정보를 접하게 되면 내가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내가 저걸 썼을 때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지 무조건 나도 저거 하면 저거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두덩이에 덕을 뺐는데 붉고 딱딱해졌어요. 2번 뺐는데 더 커지고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거 과정식성 반응이라 그래서 흉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점을 뺐는데 그 자리가 딱딱하게 빨갛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과정식성 반응이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재발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중에 하나인데 재발된 점이라면 성형외과에서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도려내고 꾸미는 게 나아요. 재발되는 점이라면. 그게 아니고 과정식성 반응이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대부분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안 되면 그 자리에 주사 맞아야 됩니다. 낮춰주는 주사가 있어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건 뭐 피부과 전문의가 보면 재발된 건지 과정식성 반응이 생긴 건지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울세라, 써마지 같은 초음파 탄력 시술을 40대, 50대부터 1년에 한두 번 받으면 나중에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질까요? 그럴 건 없고요. 울세라, 써마지, 초음파는 울세라는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피부에 열을 가하는 거고요. 써마지는 이제 고주파 전기를 가지고 열을 가하는 거고요. 초음파 탄력 시술은 이제 미용 기계로 하는 거예요. 하면 피부가 부자연스러워질까요? 하면 특별히 좋아지는 건 있던가요? 결론을 얘기하면 좋아는 져요. 분명히 달라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면 비교가 될 만큼 달라요. 부자연스럽거나 그런 건 없어요. 부작용 생기지 않으면 뭐 이런 시술들은 부자연스러울 일은 없어요. 성형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움은 없죠. 그러나 부자연스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효과도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게 효과예요. 자, 나이가 60인데 이렇게 당겨가지고 탁 해놓으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젊어 보이는 거죠.
60이 젊어 보이는 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너무, 저기 할 필요는 없다. 저도 지금 이제 자꾸 눈에 힘을 주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집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는 제가 눈 수술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 내가 오늘 수술을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이런 모양입니다. 2주 지나서 이런 모양입니다. 이 얘기는 할 거예요. 왜? 그때는 눈이 안 떠져서 시야가 좁아지면 하는 거예요. 안 보여서. 기능적으로 안 보여서 하는 일이지, 뭐 미용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주사 피부염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나요? 주사 피부염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일평생 그냥 갑니다. 자,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좀 길지만 얘기를 하죠. 예. 주사 피부염이라는 거는 영어로 아크네 로자세아. 아크네는 여드름이란 뜻이고 로자세아는 장미색이란 뜻이에요. 예. 장미색 여드름이란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얼굴이 혈관이 넓어져서 뻘개지는 걸 갖고 주사성 피부염, 주사성 여드름이라고 그래요. 생기는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를 방치해서 나이가 들면 30대, 40대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쭉 진행돼요. 그래서 대개 병원에 올 때는 50대쯤 되면 병원에 오죠. 그래서 이거 유전적으로 피지가 많아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엊그저께 생겼대.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담배를 30년 펴서 폐암이 걸렸을 때 의사는 그러죠.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이 걸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환자는 30년을 펴도 괜찮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맞냐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데 인과관계를 맺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들쭉날쭉했다. 그건 주사성 여드름, 주사 피부염, 주사가 아니에요. 들쭉날쭉했다는 얘기는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서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거는 몸 컨디션 좋으면 지루성 피부염 가라앉았다가 내 컨디션이 안 좋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늦게 자고 그러면 확 빨개져요. 또 몸 컨디션 좀 더 가라앉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거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근데 그 지루성 피부염이 십수년 계속된다? 주사성 여드름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의 주사 여드름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주사성 여드름이 진단이 정확하게 되면 약을 먹고 바르는 걸 평생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이 건성으로 고생 중입니다. 네. 이것저것 해봤지만 제자리에요 오라고 하셨어요. 무지개 좋은 약들이 나와 있는데 왜 고생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대학병원에 가시면 이게 주사제도 나와 있고요. 요즘에는 먹는 약도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게 대부분 이제 건선치료 역사를 얘기하면 되게 길죠. 이분은 뭐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다 알 거예요. 가벼울 때는 바르는 스테로이드, 좀 심하면 다이아보넥스라는 바르는 건선치료제, 그다음에 좀 더 심하면 먹는 티가손이라는 네오티가손이라는 먹는 약, 그다음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사이클로스포린, 스테로이드 먹는 약, 이런 걸 다 써요. 광선 치료도 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레지던트 할 때까지 벌써 30년 됐네요. 썼던 약들의 거기까지가 이제 건선 치료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최근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이뮤노 모듈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사이클로스포린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아주 선택적으로 건선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되게 좋고 부작용이 없어요. 단 이제 심한 사람들에게만 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시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물론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긴 하지만 가까운 동네에 피부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있는 약을 드릴 거고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금 사시는 대로 피부 관리하시고 사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가서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서 본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지식함의 한민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